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아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여당 공천, 원칙과 예외 사이입니다. 이 원칙과 예외는 상반된 의미인데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이런 고민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천명을 했었죠. 그 뒤 장동혁 사무총장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게 정말 총선 승리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두렵고 떨린다.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번 일주일 동안 진행됐던 국민의힘 여론조사 결과가 다음 주 초에 보고가 되면 본격적으로 공관위 평가가 시작되는데요. 현역 의원 절반이 몰려있는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의 물갈이 폭이 클 전망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서 선정된 후보가 야당과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좀 거친 비유긴 하지만 학교 성적이 좋다고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좀 고민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 공천제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그게 꼭 승리로 이어지느냐는 다른 문제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정반대 고민도 있습니다.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고 하죠. 원칙을 강조한 시스템 공천 룰도 공관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의결하면 예외를 줄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공관위는 지난 16일 1차 발표에서 5년 이내 탈당한 경력자는 평가 점수를 감산한다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권성동, 윤상현, 김태호 의원 등이 거기 포함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당선을 통해서 당의 공천이 불합리했음을 인증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실제 공관위도 케이스별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특별한 케이스가 어떻게 발생할지 몰라가지고 공관위가 제적 3분의 2 이상 의결로 달리 단수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국회의원은 감산한다는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에서 5차례 당선됐는데 국민의힘에선 첫 도전이죠. 조경태 의원도 국민의힘에선 재선이지만 민주당에선 3선이었습니다. 기준을 일괄 적용하긴 좀 어렵다는 뜻입니다. 또 지역구 분구나 합구에 따른 변화가 있을 땐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작정 원칙만 강조하기도 그렇다고 예외를 폭넓게 적용하기도 참 고민스럽긴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한동훈 비대위는 김경률 비대위원 사퇴 논란으로 좀 곤혹스러웠던 만큼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는 게 좀 중요할 텐데요. 대통령실은 당무에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공천 결과에 따라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 사이에 또다시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공천을 흔히 종합예술이라고 하는데 예외를 두는 조항 자체가 갈등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여당 공천 원칙과 예외 사이의 느낌표는 기준은 국민 눈높이로 하겠습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어느 공천이든 탈락한 후보들의 불만이 나오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그런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지지 여부도 달라질 겁니다. 후보자들의 반발보단 국민들의 반발을 더 무섭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네.